국사가 이게 진도의 압박이 좀 심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원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사실은 뭐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과목인데 일단 이게 양이 많으니까 일회 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죠. 특히 이제 문제까지 보고 일회 독하기는 정말 좀 힘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 제시하는 대로 이걸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시험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맞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은 역사학으로서 자, 이 역사학의 정의 문제. 자, 그래서 역사를 정의하는 방법은 하나는 사실로서 역사, 하나는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 자, 이 역사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배웠는데 사실 기록. 자, 요걸 객관주의. 다음에 실정주의. 그다음에 절대주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자, 역사가의 의도. 그래서 이걸 주관주의. 다음에 실용주의. 그다음에 상대주의. 자, 이렇게 이해를 했고, 다음에 현대 관점은 요걸 절충시킨 이제 절충주의를 쓰고 있다. 자, 특히 절충주의와 관련된 인물이 이해측하다. 자, 이제 도식화 시키면 이런 정도고, 다음에 사실이 뭐냐, 기록이 뭐냐, 이건 문제로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환 2페이지로 가시면 OX 체크가 있는데, 자, 1번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자,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 여기서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료를 중시하게 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관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료라는 개념은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은 거니까 사건이고, 그다음에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입장에 강조하는 사관은 뭡니까?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를 강조하는 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다, 맞을 수 있는 지문이다, 맞을 수 있는 지문이 되는 거고, 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것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되려면 역사가의 취사,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다, 아니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러면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자, 역사가는 3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실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OX, X 역사가니까 객관입니까? 주관입니까? 주관. 자, 이해되세요? 자, 이런 정도 풀 수 있으면 맞을 겁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맞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된 역사일수록 신빙성이 높다. OX, X. 왜? 오래된 역사일수록 검증하기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지.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 논리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역사학이 아니라 그럼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가 이 역사학의 범주 안에 들었는데, 자, 이 중에 한국사가 큰 개념이다, 아니면 세계사가 큰 개념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니까 세계사가 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자, 세계사가 있고, 다음에 한국사가 있는데, 자, 세계사가 강조하는 것은 자, 보편성의 논리가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한국사가 강조한 논리는 보편성이다, 아니면 특수성이다. 특수성. 그래서 이 논리는 특수성이야.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특수성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올바른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 자, 모든 민족의 역사는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편성은 뭐냐? 그러면 세계사적 보편성은 자, 인류의 공통점. 자, 이런 거죠. 사랑, 자유,
자, 이거 누구나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그죠? 그러면 한국사의 특수성은 뭐가 특수성이 됩니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야. 이건 차이점이야. 차이점. 그죠? 그러면 한국사의 본질은 보편성이다, 아니면 특수성이다. 우리가 한국사를 정의할 때는 세계에서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배워, 아니면 자 한국민이 갖고 있는 우리 국가 또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배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래서 한국사의 특징은 특수성이야, 특수성. 근데 이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국가를 강조하면 뭐가 나와요? 국가를 강조했을 때 파시즘, 우리가 그죠, 일제시대 때 파쇼적 총동원체제. 그러면 파쇼라고 하는 게 파시즘이야. 이게 파시즘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민족을 강조하면 뭐가 나오죠? 요거 때문에 벌어진 전쟁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 역사학을 정의할 때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자 세계사의 특징은 보편성이고, 다음에 한국사의 특수성은, 자 한국사의 특수성은 그렇죠, 한국인이 갖는 특징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역사라는 기준은 특수성인데, 보편성을 결여해서 사랑, 다음에 자유, 정의, 평등. 우리가 뭐 행정법 배우면 이제 법의 일반 원칙, 그러면 조리 이런 거 배우잖아. 뭐 신뢰 이런 단어들이 보편적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공통적 가치야. 그러면 이걸 배제하고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올바른 역사는 요, 자,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아니면 보편성을 강조한다, 아니면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세계사가 추구하는 보편적 이념도 있어야 되고, 한국사가 추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특수성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의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게 올바른 역사가 못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어디 토대 위에서 역사를 써줘라는 거야?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역사를 써줘야 된다. 이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박스. 자, 모든 민족의 역사는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이 존재한다. 보편성은 공통점 또는 세계성을 말하고, 특수성은 개별성 또는 지역성을 말하는데,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특수성을 인식해야 된다. 즉 무엇과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만약 자 보편성을 결여해버리면 뭐가 나올 수 있다? 극우 민족주의나 다음에 극우 국가주의가 파생될 수 있다. 따라서 자 뭐와 뭐의 조화를 추구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자 이제 이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봐봐. 자 이런 걸 갖다 시험 문제를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진행할 때, 그렇게 첫 시간은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개라는 거, 개, 그 다음에 두레라는 거,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화랑도.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요? 저기, 일본에서 지금 건너와서 지금 기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 시험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화민국 출신이야? 아니잖아. 자, 봐봐. 개, 그 다음에 두레, 그 다음에 화랑도, 그 다음에 향도, 이런 것들은 자, 세계사적 보편성이다, 아니면 한국사의 특성이다. 개가 미국에도 개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 미국에 자, 이 월스트리트에서 개주가 500억 불 갖고 도망갔다, 이런 기사 봤어? 없어. 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징이죠. 다음에 두레 역시 자 품앗이 하는 거잖아. 근데 세계는 지금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 시골에도 아직 두레라고 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 공동 노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남아있는데 이건 한국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음에 화랑도라는 조직은 뭐 관우유비 장비가 화랑도 출신이야? 아니잖아. 신라라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국가, 특수한 국가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조직.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불교적 신앙 이런 향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편적 단어다 아니면 특수성이다. 자, 한국사의 특수성. 근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 향약, 서원은 자, 이건 한국사의 특수성이 아닙니다. 왜 특수성이 아닐까요?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중국의 여시향약이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 파생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아니야. 그렇죠. 다음에 서원, 우리가 그러면 자, 뭐 도산 서원도 있고 이렇게 서원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서원의 모체는 주자의 백록동 서원이 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건 보편성 단어 아니면 특수성 단어야. 중국도 있으니까 이건 보편성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에다가 이런 걸 끼워 넣어서 문제를 내는 게 보편성과 특수성의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자, 기독교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자, 기독교 세계인들이 다 믿잖아. 불교도 우리만 믿어 아니면 자, 중국도 믿고 인도도 믿어. 인도 다 믿으니까 이것도 보편성. 다음에 유학도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중국도 있어. 중국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걸 섞어서 문제를 줍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출제된 문제인데 봐봐. 자, 불교나 유학은 자, 특수성의 단어는 보편성의 단어야. 보편성. 봐봐. 그러면 불교.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을 때 불교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개인의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내세의 열반에 이르는 과정, 극락에 가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개인적이고 뭐라는 거야? 내세적이야. 근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자,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는 거죠. 한국에 자, 한국 불교의 특수성은 뭐냐? 그러면 원래 불교는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한 윤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개인이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자, 이 불교를 지향하는 이게 개인적 사상으로서 불교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수능 때 절에 갑니다. 그럼 절에 가서 기원하는 게 우리 딸 극락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원하면 시험 합격시켜달라는 거야. 시험을 합격시켜달라. 그러면 이건 내세적이야 아니면 현세적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개인입니까 아니면 자, 이게 호국불교야? 호국불교. 대장경 만들고 황룡사 구청부터 만들고 개인적이다 아니면 호국불교다? 그러니까 세계 불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불교가 전통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특수성은 자, 내세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돼 아니면 현세적이고 국가적이어야 돼. 현세적이고 국가적 성향이 강한 게 우리나라 불교의 특수성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국 불교의 특수성. 자, 유학도 해봅시다. 자, 유학. 그럼 유학은 원래 자, 중국의 누굽니까? 공자와 맹자. 그러니까 이거 보편성이야, 특성이야? 보편성이죠. 왜? 공자가 전라도 영광 사람입니까? 맹자가 경남 밀양 출생이야? 아니잖아. 이거 중국인들이잖아. 그러면 원래 유학이 만들어진 본질은 뭐야? 유학의 본질은 뭐야? 왕도가 뭐죠? 왕도. 왕의 도리. 왕의 도리. 그러니까 유학은 백성들의 학문이다 아니면 왕의 학문이다. 왕의 정치적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 유학의 본질은 공자와 맹자가 강조했던 유학의 본질은 왕의 본질로서 왕은 어지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왕은 신하를 예절로 대접해야 된다. 인과 예야. 근데 이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이는 것은 왕의 사상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논리로 쓰여? 백성들의 논리. 왜냐하면 불교와 유학이 거의 동시대에 들어와.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개인 사상인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뭘로 써버려? 왕직불이라고 해서 불교를 정치로 삼다 보니까 불교의 성격이 개인적이 된 거야? 아니면 국가적이 된 거야? 국가적이 된 거야.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건 내세를 좋아해? 현재를 좋아해? 현재를 좋아하니까 불교가 현세구복적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뭐가 되는 거야? 특수성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유학은 원래 본질 자체가 왕의 학문이고 정치학이야. 근데 불교가 정치로 가버리니까 유학은 정치로 갔겠어? 아니면 생활윤리로 간다는 거야? 생활윤리. 그러니까 이 세소고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나라 유학의 특수성, 한국 유학의 자, 특수성은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국 유학의 특수성은 뭐냐 그러면, 자, 인과 예란 이야기야? 아니면 충이란 이야기야? 충. 누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아, 백성이 국가에 충성한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렇죠. 친구들 간에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의죠, 의. 그죠. 그러면 이게 충효의라는 이 단어는, 자, 불교의, 자, 유학의 보편성이 아니면 유학의 특수성이야. 유학의 특수성.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그럼 중국 애들은, 자, 충효의가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유학의 본질적인 특성은 왕의 학문인데 우리나라 유학은 왕의 학문으로 쓰인다. 아니면, 자, 백성들의 학문으로 쓰인다는 거야. 백성들의 학문으로서, 그렇죠. 하향적이 아니면 상향식이라는 거야. 상향식. 그러니까, 자,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자,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 상호간에는 의리를 지키는, 즉 정치 사상으로 쓰인다면 윤리로 간다. 윤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유학의, 자, 불교의 특수성, 다음에, 자, 한국 유학의 특수성. 그러니까 보편적 사상을 주고 뭘 물어보는 거야? 특수성을 물어보는, 이런 논리로 변질이 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단계 문제면, 자, 개 둘의 화랑도 향도가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그죠? 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가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그러면 이거 보편성이잖아. 근데 보편성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뭘로 바뀐다는 거야? 특수성으로 바뀌는데, 자, 한국 불교의 특수성은 현세구복적이고, 다음에 한국 유학의 특수성은 뭐가 되는 거야? 충효의고. 이런 단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데, 요게 지금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논리가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요 특수성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특수성. 자, 특수성의 문제. 자, 일제시대 식민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논리 중에, 한국사의 바른 논리 중에,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단어가 뭐야? 식민사관. 그렇죠? 이 식민사관이 뭡니까? 요거 우리 근대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식민사관. 식민사관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해야 되는 이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식민사관의 본질로서 일본이 내세운 게, 자, 하나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야? 다율성. 자,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부정적 특수성. 자, 아까 봐봐. 충효의, 그 다음에 현세구복적, 호국불교, 개, 화랑도, 향도 이런 것들은, 자, 긍정적 특수야 아니면 부정적 특수야? 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잘 뭉치잖아. 이런 것들은 부정적 기능이 아니면 긍정적 기능이야? 긍정적.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전부 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런 자긍심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긍정적 특수성인데, 일본 새끼들은 이 긍정적 특수성을
활용했다는 부정적 특수성을 쓴다는 거야. 부정적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특수성이 있다. 봐봐. 정체되었다는 단어가 뭐야? 정체되었다는 이야기는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그치? 자, 이제 지금부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체라는 단어는 부정적 특수성이야. 그럼 발전이라는 단어는? 정체는 머물러 있다는 말이고 발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간다는 거잖아. 앞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사 수업이 아니면 국어 수업이야. 진짜 말 그대로 국어 수업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논리가 들어가니까 역사 연도를 외우는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자 봐봐. 그러면 이 발전이라는 단어는 자 부정적 특수성의 반대는 긍정적 특수가 될 수 있고 특수의 반대는 보편성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세계는 자 세계의 국가는 대부분 발전하고 있다. 이 논리는 그렇죠?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세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발전 추세를 띠고 있다. 이건 보편성이야, 특성이야. 대답을 해봐. 이건 보편성이잖아. 보편성. 오케이? 이게 세계사적 보편성이야. 근데 일본은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되느냐? 이 논리를 뭐라고 했어? 세계의 국가는 다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조선이라는 국가는 발전하고 있다 아니면 정체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그럼 이 정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특수야 아니면 부정적 특수야? 대답 잘해. 이게 부정적 특수야.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조선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징적인 현상. 이게 부정적 특수성.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니까 누가 식민지 배라겠다? 일본이 옆나라로서 발전한 국가로서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세계는 다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을 못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 봤을 때 옆에 친구가 다 잘하고 있는데 혼자만 못하고 있으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뭘 삼아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식민지로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 이 말이야.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다른 열강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내가 너를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야. 일진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이야기야. 이게 무슨 성이라는 거야? 정체성 론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요게 뭐야? 다율성. 자 세계 민족은 자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잖아.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율성이고 자 주체성이고 다음에 독자성이야. 그러면 인류가 자율 다음에 주체 독자성을 갖는 건 이건 자 특수성입니까 아니면 보편성입니까? 세계사적 보편성이야. 근데 유독 조선 민족은 자율주체적이다 타율적이다? 타율적이다. 다음에 당파성을 띠고 있더라. 야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워서 제가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요거 다음 주에 가면 첫 시간에 요거 다시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 민족은 다 자율주체적인데 이 한민족 이 자식들은 일본이 옆에서 보니까 자율주체적이더라 아니면 타율적이더라. 자기의 독자적인 학문도 없고 중국 거 갖다 그대로 쓰고 있고 학문의 발전도 없고 아주 거지 같은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민족성을 바꿔주겠다는 이야기. 이게 민족 개량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론에서 민족 개량주의, 다음 민족 개조론 이런 단어를 배웠는데 이게 전부 다 일제의 논리라고 그랬잖아. 이걸 따라간 새끼가 이광수고. 이제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 이게 일본이 강조하는 부정적 특수성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논리는 뭐가 나와야 되죠? 식민사관의 극복의 논리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된 거죠. 그래 식민사관의 극복.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이걸 깨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독 조선은 자 일본의 고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고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야 돼? 아니면 실제 발전했다고 해야 돼? 실제 발전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봐봐. 일본의 고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식민사학계 무슨 미친 개소리냐. 자 우리나라는 고대 수준이라면 세계사의 수준대로 발전했다. 세계사의 수준대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발전의 원리가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인데 자 세계의 발전이 원시 공산사회에서 다음에 고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자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머물렀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조선이란 역사에는 뭐가 없다는 거 중세나 근대적인 요소가 없다. 그럼 이걸 깨려면 조선에도 뭐가 있다? 중세도 있고 근대도 있다. 그렇죠? 이걸 자 이 역사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끼워 넣어서 만들어낸 사관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 그러니까 이 백나문 선생이 자 고려나 조선시대 이미 조선은 자 일본의 고대 수준이다 아니면 중세 봉건제가 있다는 거. 중세 봉건제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근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이미 사회 경제사 부분에서 신분제가 해체되거나 그렇죠. 다음에 경제적 분화 현상이 나오더라. 이걸 자 강조했던 이 사학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 경제사. 그러면 이 논리가 뭘 극복하는 논리가 돼? 그렇죠. 그 다음 봐봐. 우리 뭐 배웠냐면 봐봐. 일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민족은 타율성을 갖고 있고 전혀 자율적이거나 주체적이거나 독자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민족은 자율적 주체적 독자성 이런 걸 주장하려면 이건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못 깨.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면 긍정적 특수성으로 깨야 돼. 야 일본이 이걸 부정적 특수성으로 타율성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요 타율성론을 뭘로 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사학이 그래서 이거 소개했잖아. 신채호 선생이 강조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가사상. 그렇죠. 박은식은 혼. 정인보는 얼. 조선심 이거 배웠다고 해봐. 그렇죠. 이 사학을 뭐라고 해? 그러니까 백나문의 자 사회경제사학은 일본의 뭘 깨는 논리다? 그러니까 정체성론 깨면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 다음에 타율성론 주면 자 민족지사학 누구를 골라야 돼?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 골라야 되잖아. 다음에 일본이 청구학회 만들어서 자 역사 왜곡했다. 역사 왜곡. 그렇죠. 조선사 편수에 쓰면서 우리 역사를 과거 사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왜곡을 해. 그럼 이걸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학문을 뭐라고 해? 빨리 이걸.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게 뭡니까? 실충주의사. 이게 누구에서 하게 되는 거야? 랑케
사론이 되는 거잖아. 이거 배웠다고 해줘봐. 빨리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대사의 논리와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건 거의 나와. 거의. 그러니까 자 일장 생략하고 갑시다 이래버리면 야 1시간만 더 투자하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가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못 맞는 거다 그런 이야기지. 야 사실 기록 안 중요할 수도 있어. 그죠? 보편성 특성 몰라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논리가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역사학을 전개할 때 사관 이야기도 할 거고 사료 이야기도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에 보편성의 단어도 중요하고 다음에 특수성의 단어도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이런 과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편적으로 애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의 논리라는 게 명확한 과목이야.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자 세계사적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은 뭐가 있는가?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수성이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부정적 특수성으로 뭐가 잘 나온다? 식민, 사관. 이걸 시험에서 사료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식민, 사관을 극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깨야 돼. 깨야 돼. 이걸 뭐라고 해? 식민, 사관의 극복이라고 해. 그러면 극복의 논리를 줬을 때 정체성론을 주면 뭘로 깨야 되는 거야? 사회, 경제사학으로. 다음에 타율성론을 주면 민족주의 사학으로 깨야 된다 그 말이겠죠. 다음에 저 두 개를 동시에 주면 저게 신민족주의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2세대 민족주의. 이게 실학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내용? 실학. 그래서 조선학 운동이라는 내용도 소개를 해봤는데 내가 첫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대사를 안 배운 상태에서요. 만약 첫 시간에 이 논리를 설명하면 알아먹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먹겠지.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개새끼 이러겠죠. 너무 어려워. 이상해. 내가 배운 거하고는 틀려. 근데 이 논리가 역사학에서 가르치는 논리다 그 말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읽어볼게요. 거기 자 마지막 박스 안 읽어봤잖아. 읽을 준비 됐어요? 막 빨리 할까? 자 말 그대로 한국사 이런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개괄하고 이거 좋아? 막 진도 막 팍팍 날리면서 해주면 막 사랑스러워? 선생님 알러뷰 해줘? 아니야. 정확하게 아는 게 힘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처음 한 사람들은 처음에 방향성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에듀윌 교재를 쓰면서 이게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이 답답했고 근데 나도 이제 에듀윌 제재 안에서 한 10년 내가 에듀윌 온 지 한 12년 됐으니까 그죠? 에듀윌에서 내가 최장기 강사고 그죠? 뭐 연봉도 에듀윌에서 가장 높게 받는 강사 중에 하나였는데 영어 선생님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좀 답답하죠. 근데 다시 이제 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기본서를 갖고 하자니 양이 너무 많고 그죠? 다음에 이걸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작게 이렇게 분량을 줄여서 다음에 문제 위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또 교환이 괜찮고 그래서 이걸 대폭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 문제도 좀 달고 제시도 달고 다음에 수업 방향도 좀 바꿔서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이제 영어도 개편 내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독해 시작. 첫 번째,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한국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거친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뭘 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사적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뭐야?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 그죠? 다음에 자, 인류는 자율,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다.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식민사관이야. 그럼 식민사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식민사관은 뭐다? 빨리 대답. 부정적 특수성. 자꾸 이야기하면 수업은 콘서트야. 내가 호프집 강사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나는 지금 싸이야.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호프 마시고 있으면 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싸이가 콘서트 할 때 막 이게 그 사람들 같이 밀쳐가지고 날뛰야 이게 그저 실력이 늘어가는 거고 재밌는 수업이 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정체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머물러 있고. 근데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여기는 관리형 학원이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일주일에 5일간 여기 학원에 있어. 그죠? 국어 선생님은 아마 하면 이틀 3일 계실 거고 영어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5일간 있어. 그럼 모르면 그냥 오세요. 그죠? 인터넷에다 글 남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오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안 되면 그냥 문제 갖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 그럼 풀어줄 테니까.
그죠? 속으로는 기분 나쁘겠지. 이것도 못 풀어. 근데 앞에다 대놓고 너 이 새끼 이것도 못 풀어. 그러면 욕하겠죠.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왔겠지.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이것도 모르니까 왔겠지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 그죠? 이게 다른 학원하고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실강을 나온 이유는 뭐죠? 인터넷 강의로 안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실강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누군가 나를 잡아주고 내가 관리를 받고 싶어서 이게 학원에 다니는 거야. 왜? 공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 학원의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마음껏 잘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프로그램도 그럴 거고 내용도 그럴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가면 되겠죠. 자, 문제도 또 풀어주잖아. 자, 그러면 이게 자 부정적인 특성이야. 그래서 결론, 긍정적인 특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 이러한 관점은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이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부정적 특수성이라고 했다. 그럼 이거 깨야지. 그러면 정체성론은 뭘로 깨라? 물론 이건 근대사에 나오겠지만, 자, 정체성론은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깬다. 그러면 세계사적 보편성 논리가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아니면 발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역사 발전 단계설로 설명한 역사학이보다, 대답해봐. 이게 백남훈의 사회 경제사학. 그래서 정체성론이 나오면 항상 정답은 백남훈의 사회 경제사학이야. 다음에 우리 민족은 타율적이다. 이걸 줬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아니다. 이건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이 있다. 신채호가 강조하는 정신은 난가사상. 박의식 선생이 강조하는 건 혼사상. 그래서 신난가, 박혼식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정, 얼보, 다음에 조선심, 한글. 이게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조선심이나 한글이 나오면 누구를 찍는다? 문일평을 찍는다. 이것도 찍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야. 다음에 일본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면 이 왜곡은 고대 사실 왜곡하면 이걸 뭘로 깨야 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역사를 검증해내면 되겠죠. 이 검증의 역사학이 뭡니까? 이게 실충주의 사학이야.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세 경향을 뭘로 정리했어? 빨리 하나는 사회 경제사학. 이거 좌익이다 그랬잖아. 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오케이.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은 우익사관이라 그랬어. 오케이. 그렇죠. 다음에 실충주의 사학은 랑케 사학이라고 그랬죠. 이거 진단학회, 이병도 이런 문제를 소개했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근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되는데 이걸 여기서 또 반복을 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게 사회복지적 문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교환 4페이지로.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문제를 자 5번까지 풀었으니까 6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논리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해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것도 숫자 많으면 이렇게 못해. 지금 우리 얼마 안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눈 마주치면서 된지 안 된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 말이야. 숫자가 많을 때는 관리도 안 돼. 근데 숫자가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적 상담 다 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잖아. 이걸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 가볼게요. 6번. 자, 다음 중 한국사 이해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1번. 우리 민족의 화려했던 측면을 부각한다. 이런 거 체크하면 이건 국뽕이죠. 뭐라고? 국뽕. 이런 새끼 안 된다고 말. 2번. 자, 한국사의 여러 사실을, 자, 사실들을 법칙으로만 이해한다. 이건 보편성이죠. 법칙은 세계사적 보편성이야. 일반 법칙. 보편성이야. 자, 3번. 우리 민족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한다. 몇 번 골라야 돼? 나는 3번을 못 고르겠다. 그죠? 나한테 오지 말고 일단은 국어선생님한테 갑니다. 그죠? 왜? 언어학적인 측면을 한번 상담받아야 되는. 이게 뭐와 뭐의 조화라고 그랬어? 한번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이거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돼. 그죠? 이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면 11개년 기출, 그죠? 다운받아서 이렇게 푸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 우리 저기 공부하고 이제 홈페이지 생기면 거기 올려드릴 텐데 아마 지금은 카페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이제 복습으로 한번 더 풀어봐. 그럼 거기까지 풀면 완벽하겠지.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다 보는 거니까. 자, 4번 거기 보시면 자, 한국의 어두운 면은 가급 책임을 축소한다. 이러면 OX야? X죠. 역사는 그죠. 음과 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의 정답은 3번. 7번.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외구 선별 문제라고 해. 뭐라고? 야, 공무원에 일단 토착외구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갑니다. 7번.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것은 분권적인 봉건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 아니면 이건 쪽발이적 사고야. 이게 무슨 성이죠? 그래, 정체성. 그러니까 한국사를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이건 뭐에 물든 놈이야? 아, 식민사관에 물든 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이게 여러분들 국어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편인데 자, 한국사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야? 일본의 논리를 추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를 추종하는 이 쪽발이가 이를테면 토착 외구가 공무원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구 선별 문제. 근데 이거 50% 이상이 틀렸어. 그러니까 50% 이상은 외구란 이야기야. 그죠? 아니 못 풀어서 인상 쓰지 마. 왜냐면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 처음에 할 때는. 왜 내가 한국사적인 논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겠어요? 내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는 이 논리지 처음부터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또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봐야 이걸 이해를 하겠지. 1번은 식민사관. 올바른 이해가 절대 아니야. 2번. 자,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삶의 역사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이런 한 분야가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역사다. 이거 맞잖아. 다음에 3번.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세계사 안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만약 요것만 강조를 하면 특수성만 강조하면 극우주의가 나와. 그러니까 국가를 강조하거나 민족을 강조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지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뭘 전제로 해줘라? 세계사적 보편적 이념을 전제로 해줘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지문. 이해가 좀 더 빨라요? 문제 보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제 안 풀고 내 문제까지 풀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배웠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진도는 더디지만 그래서 여기 내 학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보강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많이는 안 하겠죠. 여러분 보강 싫어하니까. 근데 필요하다면 문제 같은 거 좀 해줄 수도 있잖아. 그게 싫어요? 싫으면 막 압축해서 하고 애들 강사처럼 막 압축해서 하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적절히 잘 조절해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이해 끝. 자, 8번 가볼게요. 8번. 자, 일제 시기에 이 밑줄 친 이것을 이론적으로 반박한 사학자. 그럼 이건 뭘 깨는 논리야? 문제가. 자, 이제 이게 단계가 올라간 문제. 이게 식민사학을 깨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 이 사료는 뭐 둘 중에 하나일까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 이해되세요? 요 둘 중에 하나일까? 그러면 읽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것은 한국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개항 당시에 조선 사회가 10세기 말 일본의 고대 수준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봉건제 사회가 형성되지 못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타율성이다, 정체성이다. 정체성. 대답 잘하셔서 이거 정체성이죠. 자, 정체성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정답은 자, 실증주의 사학이다 아니면 민족주의 사학이다 아니면 사회 경제 사학이다. 빨리 대답해봐. 사회 경제 사학. 인물로서는 누가 나와야 돼? 백남문 이게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 지문은 자, 민족주의 사학자 한두 개 주고 또 누구 주겠어요? 실증주의 사학자 이병도도 주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일단 역사학을 근대 역사의 경향도 이해해야 되고 역사학자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단계치고는 난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야.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2단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는 아예 거의 안다고 생각하고 왔네. 근데 허를 찌른 문제에서 출제위원은 점수를 주려고 2단계를 내면 학생들이 여기서 틀려버려. 왜? 기본 개념을 정리 안 하고 저것만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1단계 문제가 있고 2단계 문제가 있고 3, 4단계 문제가 있으면 이게 발전하는 논리로서 출제원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지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논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논리에서 막히게 되는 것이. 자, 그럼 정답 찾아봅시다. 1번. 자,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했다. 이게 뭐야? 이게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학이죠. 자, 무슨 단어 때문에 이게 사회 경제사학이야? 세계사적 보편성. 다음에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법칙 이런 게 나오면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학. 이 단어 이해하시면 그렇죠. 근대사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번. 자, 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실증주의 사학이다. 그럼 이게 나와야 돼? 아니면 청구학회가 나와야 돼? 청구학회 역사 왜곡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도 이해 못하면 근대사에 다시 합시다. 근데 이건 근대사 논리니까 3번. 자, 고대사 연구에 초점을 맞췄으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정신사관을 비판했다. 이게 뭐야? 자, 고대사의 연구에 초점을 맞췄고 민족주의 정신사관을 그러면 역사를 현재로 보는 거야, 과거로 보는 거야? 과거. 그럼 역사를 과거로 보는 건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면 실증주의 사학이야? 아,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역사는 현재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설명. 뭐라고? 문제가 기초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심한 문제네. 그렇죠? 이건 실증주의 사학이야. 3번은 실증주의. 다음에 4번. 자,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해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이 됐다. 이건 독립운동의 기반, 민족주의 사학. 오케이, 요거 민족주의 사학. 그럼 정답 몇 번으로 가져야 돼? 빨리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자, 다음 글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아시아의 대륙의 중심부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필히 대륙에서 일어난 변동 여파를 입음에 동시에 주변적 위치 때문에 항상 본류에서 벗어나 있었다. 자,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성이 부수성으로 말미암은 바가 이해될 것이다. 자, 고대에 백제나 임나를 보호했고 그들에게 국가를 수립시켰는데 그것은 진실로 평화적이고 애호적인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몽고와 같이 의지적이고 정복적인 것도 아니고 진화와 같이 주지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그것은 주정주의고 다음에 애호주의적이며 피하의 구별을 넘어선 보다 좋은 공동체 세계를 건설하는 염원이다. 개새끼들 말이 멋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건 이런 목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그 정신은 그 미래를 결코 변하지 않은 근본 정신이고 이제 그 역사를 돌이켜볼 때 조선은 중국에서 지를 배우고 북방에서 의학을 복했고 최후에 일본에 정이 안겨서 비로소 반도사적인 것을 지향할 때가 왔다. 그럼 이 반도사적인 게 정체성이 아니면 타율성이야? 타율성. 왜? 우리나라가 반도의 제일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율주체적이다, 타율적이다, 타율성. 그러니까 자, 이건 사료를 소개하는 건데 8번 사료는 뭐라고 써놔야 돼? 정체성 사료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9번 사료는 뭐라고 써야 돼? 타율성.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식민사학이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야. 그럼 정체성 깨면 정답이 사회 경제사학 백남원이고 다음에 자 타율성 깨면 뭐가 됩니까?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1번이 뭐냐 그러면 정체성이고 2번이 타율성이야. 그러면 정답은 뭐 중에 하나야? 1, 2번 중에 하나겠지. 1, 2번 중에 하나겠지. 그럼 정답 몇 번 돼야 돼? 1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2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이거 타율성의 논리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쳐다봤지? 내가 틀렸다고 쪽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 됐죠? 자, 10번. 한국사를 이해하는 자, 태도로 오는 것 1번. 자, 우리 민족의 역사는 독특한 자연관계에 이루어진 독특한 역사이다. OX? X. 자꾸 이야기하지만 뭐가 조화를 돼. 보편성과 특수성. 이건 보편성이야, 특수성의 논리야? 특수성. 이러면 안 돼. 2번. 자, 한국사의 고유성만을 강조한다. OX? X. 이것도 특수성. 그럼 2번도 땡. 다음에 3번. 자, 한국사의 특수성을 세계사 보편 속에 균형 있게 파악한. 안 봐도 정답은 3번. 일단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4번. 자, 외세에 집요하게 맞서 싸운 선조들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나치즘이죠.
고구민족주의가 돼. 그러면 땡.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보편성과 특성의 조화의 논리가 자, 요거 좌익사관이고 요거 좌익사관이고 이거 민족주의사관 우익사관인데 현대사회 관점 이거라고 그랬어. 아니면 신민족주의사학이라고 했어. 신민족주의 결론을 이렇게 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로 들어가는 역사학의 경향 문제야. 그러니까 이 1교시와 그다음에 근대사의 끝자락의 문제가 딱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자주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자 특수성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OX 점검. 자 거기 OX 체크에서 자 보시면 6번 문제가 정답에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이 6번 문제 가위표로 고치세요. 가위표 정답 가위표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6번 문제는 가위표고. 자 5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모든 민족의 역사는 보편성과 특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독일어로 게슈히테는 사실로서의 역사야. 그다음에 히스토리아가 자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그래서 게슈히테 히스토리아인데 자 독일의 게슈히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카가 나와야 돼. 랑케가 나와야 돼. 랑케. 독일이 나오면 랑케입니다. 그래서 카가 아니라 랑케. 그래서 X. 6번 정답 잘못됐습니다. 꼭 고쳐놓으세요. 자 6번 X. 자 7번 역사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역사적 선인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전망 있는 미래를 예측. 이걸 교훈주의 다음에 도덕주의. 자 정확히 맞는 지문. 자 사료란 과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 자료로서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 갖춰지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라고 할 수 없다. OX? OX야.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사료가 역사의 재료입니다. 돼지고기가 없으면 돈가스가 없죠.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럼 돼지고기가 없어도 돈가스는 된다. OX야? X죠. 이게 밀가루 빵이지, 씨발 돈가스야? 그러니까 사료가 없으면 역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료가 없으면 역사는 없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이건 사실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역사가가 이걸 평가를 안 하면 의미는 없잖아.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논리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시간 굉장히 잡아먹는 영역인데 이렇게 한 번만 해두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만 해도 돼. 문제 풀고 이런 거 배우지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 한 번 수업으로 듣고 나중에 문제로 정리하고 끝내야 될 영역들입니다. 이거 자꾸 반복 안 하니까. 그래도 처음 첫 단추인데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야 되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인간의 고유한 생활 모습과 이상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점으로서 이를 세계사적 특수성이라고 한다. 아니면 보편성이라고 한다. 보편성. 세계사적 특수성은 없어. 세계사는 보편성. 다음에 특수성은 무슨 논리가 됩니까? 한국사의 특수성. 이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되겠다고 해 빨리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한국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격이 남달리 강하여 한국 유교는 삼강오륜의 덕목 중에 중효의가 강조된다. 만약 인과 예가 강조된다 그러면 틀렸지. 이건 중국 유학의 보편성. 한국 유학의 특성은 중효의. 자 불교의 보편성은 내색 개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특성은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 불교야. 이게 한국 불교의 특수성.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애워서 정리를 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애울 거 지금 정해드렸죠. 자 마지막 지문. 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전락을 했던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OX, X. 이 새끼 토착애고 뭐라고? 밑에 딱 크게 외구 선별 문제 뭐라고? 외구 선별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지문은 이렇게 OX로 한번 적어놨고 판단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은 요 따위로 생겼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이제 이런 거 풀어보고 다른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와 이제 또 중복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빼겠죠 제가. 그럼 빼서 11기현전 제공하면 그걸로 복습하시고 이러면 배울 때 일단 이론 배우고 기본 문제 배우고 중요 관점 배우고 다음에 문제까지 하면 거의 그죠 몇 번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한 파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꼼꼼히 한번 다져보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선사시대부터 가보겠죠. 네 선사시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